강익조 뉴욕 한인회 17대에서 18대 역대 회장이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반드시 뉴욕 한인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하나은행 USA가 미동부 최초의 순수 동포은행인 BNB은행을 인수합병한 지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말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익조 뉴욕 한인회 17대에서 18대 역대 회장이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을 절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반드시 뉴욕 한인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뜻을 한인사회가 함께할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1983년 뉴욕 한인회관 건물 매입을 주도한 강익조 전 뉴욕 한인회장은 24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뉴욕 한인회로 이관되거나 뉴욕 한인회관에서 나가지 않으면 현 회장과 권력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에 있으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비드 때 정부에서 주는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찰수연 회장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민선 회장께서 많은 분들을 해가지고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게 저가 참석을 해서 저와 변동록 회장이 이것은 받아야 된다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사건건 현직 회장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민사박물관이 존재하는 한, 이 한인회 존재하는 한은 어떤 그 파워 싸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계속될 겁니다.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하든 나가든 뭔가 해야지 한인회를 귀속이 되든 하지 않는다면 계속 불씨를 납을 겁니다. 강 역대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에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이민사박물관의 분리 및 독립 운영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결과 박물관을 뉴욕 한인회 산하기구로 재편입시키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참석한 11명의 전직 회장단들의 거수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며 역대 회장단이 당시 내린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회장들이 이건 아니다. 한인회로 귀속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고 또 김민선 회장도 그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참석을 해가지고 서로가 항변을 하고 결론적으로 투표를 붙여가지고 8대 3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담은 거예요. 언론사에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하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흥미를 모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5월 뉴욕 한인회 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김민선 회장은 이사회가 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 산하 독립재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면 운영 가이드와 구조, 한인회와 박물관 사이의 리스 계약을 다음 이사회 때 보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019년 이민사박물관과 5년 리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렌트를 입금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찰수연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인회관 6층은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시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렌트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내다볼 때는 이 지금 리스가 내년 1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만기되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내고를 하게끔 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인회가 재정적인 혜택을 못 받을 것이면은 과연 이 리스가 계속 돼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물관이 2세와 3세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인 만큼 뉴욕 한인회 목적과 같다며 박물관이 한인회로 이관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입장입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이제
2세와 3세들한테 우리 정체성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결국 박물관하고 이제 한인회하고 둘이 같이 진짜 머리를 같이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진짜 이 공간을 한인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좀 이런 것이 좀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 예. 기자회견에 앞서 김민선 관장은 한인 이민사박물관은 자신이 뉴욕 한인회장을 맡기 전부터 뜻이 있는 몇 분이 모여 재단을 설립했고, 박물관이 자신의 개인 소유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한국 대통령으로선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저녁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이민 120주년을 맞은 260만 미주 한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며, 오는 26일에는 백악관에서의 공식 환영식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상시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획과 실행, 최초 핵 사용 여부 결정 시에 한국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한국의 확장 억제 참여 방안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책,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라 한국 혜택 제외권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국빈 만찬을 하게 되며,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인 27일 윤 대통령은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약 30분 동안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점심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빈 오찬을 함께하고, 특히 이례적으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USA가 미동부 최초의 순수 동포은행인 BNB은행을 인수합병한 지 1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하나은행 USA 황창엽 회장은 21일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비즈니스하던 한인 1세들이 투자해 1986년 설립된 BNB은행이 한국의 하나금융 지주로부터 인수합병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며, 이를 기념하는 VIP 초청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이날 행사를 통해 창립 때부터 함께 해온 고객들, 오늘의 한인 경제를 존재케 한 한인 1세대들을 기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컴퍼니 클라이언트들이 저희가 또 많고, 또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이제 아까 86년부터 우리 그 동포들의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포은행, 그때부터 저희하고 거래해 오신 분들, 또 주로 이제 1세들이시죠 또. 그리고 또 꼭 한국뿐만 아닌 또 이제 외국 분들도 그때부터 저희 은행이랑 같이 거래를 해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정말로 이제 그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황 행장은 하나은행 USA의 사명은 글로벌 로컬 뱅크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위 안에 속한 하나은행의 자본과 더불어 로컬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특화시키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로컬 뱅크라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라는 브랜딩, 탑 100 largest bank in the world인데, 보통 큰 은행들은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그 로컬 손님에 대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저희의 특화 상품으로 해가지고 진짜 로컬 손님들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 퍼스널 서비스, 또 그 릴레이션십을 저희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를 그분들에서 갖고 오는 게 저희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제 직접 가서 발로 뛰고 직접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의 어떤 특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최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대출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동부를 거점으로 은행 영업망을 미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부상하는 주라고 그럴까요?
이제 경제가 부상하는 주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플로리다, 조지아, 이제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장을 다변화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셔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우리 한인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황 행장은 다음 세대들이 주류 사회 금융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차세대들을 자부심을 갖고 글로벌 금융 리더로 양성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그 금융이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 이민 그 기간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금융 시장의 또 주인공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그분들의 어떤 그 트레이닝이라든지 에듀케이션 또 앞으로 그 메인스트림과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이제 단단히 하는데 저희가 많은 시간과 지금 노력을 또 그 어떤 투자를 지금 인크리스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USA 10주년 VIP 초청 행사는 오는 27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하나은행 화이팅!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말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마크스 뉴욕 공립도서관장은 뉴욕 시내 도서관에 대한 약 2,300만 달러 상당의 예산 삭감으로 앞으로 뉴욕시 공립도서관의 주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스 뉴욕 공립도서관장은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모든 8개 도서관에서의 일요일 운영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운영시간 단축과 채용 동결은 물론 대다수 도서관이 주 5일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모든 도시기관 예산에 대해 약 4%를 추가로 삭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 계속해서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마크스 뉴욕 공립도서관장은 이번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안이 통과되면 퀸즈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도 주말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토요일 포트 어소리티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2일 오후 3시경 맨해튼 42스트리트 8에비뉴 지하철역에서 36세 남성이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범인은 모두 지하철 내 매자닌에 있었고 여성으로 알려진 범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뉴욕시 공공병원인 벨뷰 병원으로 옮겨졌고 안정된 상태를 되찾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아니며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일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에 나선 상태며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포트리 등 버켄 카운티가 극심한 공해로 공기질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폐협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뉴욕시와 마주보고 있는 버켄 카운티가 최근 3년간 뉴저지주에서 높은 스모그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버켄 카운티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일간 자동차와 버스 등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오존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버켄 카운티의 공해가 심한 것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통행량이 하루 30만 대에 이르고 뉴저지 턴파이크, 80번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버켄 카운티 최근 3년 스모그 지속일수는 그 이전 3년간 기록인 24회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며 트렌턴이 위치한 머서 카운티도 오존지수가 높아 F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로리스 카운티와 워렌 카운티는 최근 3년간 단 하루도 스모그 지속일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에 염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29%는 두 사람의 재대결의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각각 답한 반면 희망을 가진다는 답변은 23%, 긍지와 감사를 느낀다는 답변은 8%와 7%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및 민주성향 유권자 중 43%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성향 유권자들은 49%가 트럼프 지지를 밝혔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4%로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대결에서는 46% 대 42%, 바이든 대통령과 드샌티스 주지사 맞대결에서는 45% 대 41%로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양육비 소송과 관련해 소송장 송달 등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뉴욕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직 스트리퍼인 룬데 로버츠의 변호사는 지난 21일 아칸소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4살 된 딸 네이비의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정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터를 구속 수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츠의 변호사는 헌터가 법원에 단 한 줄의 문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존엄성과 권위를 무시했다. 헌터가 법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아칸소주 구치소에 수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2세인 로버츠는 4살 된 딸 네이비는 헌터의 딸임이 확실하다. 헌터는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로버츠 측이 헌터 바이든의 소재를 몰라서 소송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헌터는 두 번째 아내인 멜리샤 코헨과 3살 난 아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헌터 가족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나 캠프 데이비드로 휴가를 떠날 때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마리논 헬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이는 헌터가 백악관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도청까지 폭로한 기밀 유출은 이미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밀 유출 용의자 잭 테세이라는 지난해 2월 24일 디스코드 내 600여 명의 채팅 그룹에 기밀 정보를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은 시기로 전쟁 시작 때부터 줄곧 미국의 기밀 정보가 다수에게 노출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올해 1월부터 테세이라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도했었지만 지속적인 추적 결과 지난해 2월 유출이 시작됐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테세이라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미군 정보부대에서 일하며 정보부대의 특전으로 기밀 정보를 접하게 됐다며 러시아 병력의 3분의 1이 침략에 동원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로 촉발된 은행권 불안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몇 년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분기 금융권 불안으로 촉발된 심각한 예금 인출 사태가 멈춘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은행권의 공황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의 감소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느냐로 이에 대한 피해 규모는 향후 몇 달 동안은 파악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은행 고객들이 단기 MMF로 예금을 옮기게 되면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소은행의 예금은 천천히 잠식될 수밖에 없고 대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은행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대출이 2% 감소할 때마다 은행 수익이 10% 줄어들며 미국 전체적으로 대출이 3%에서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경제 성장률은 0.3%에서 0.5%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중소은행들의 예금 감소 및 대출 감소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소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해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과 탈달러화 위협 등을 이유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금융권 종사자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가 하락한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87%는 연준이 금리를 3% 이하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여유자금의 미국 쏠림 현상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은행권 불안이 미국에 국한돼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 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약세를 보였던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 상승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화 선호 현상이 약화되고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해 앞으로 10년 내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절반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이 1999년 70%에서 지난해 4분기 58.4%로 하락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27%가 은퇴저축액을 단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는 베이비부머 중 27%가 은퇴 뒤 사용할 수 있는 저축액이 전혀 없으며 베이비부머의 90%가 사회보장연금을 은퇴 후 주 수입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59세에서 77세 사이로 7,700만 명에 이르며 안락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125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이 중 6,70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올해 1월에 물가 급등을 반영해 8.7%가 올랐지만 월 평균 지급액은 1,827달러에 불과해 은퇴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사회보장연금은 2033년부터 소진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1달러 가치의 연금은 77센트로 폭락해 약 10년 뒤부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대략 60세에 은퇴해 은퇴저축액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한 뒤 65세부터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66세 또는 67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당수는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기를 67세에서 70세로 늦춘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때까지 은퇴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은퇴저축을 하는 등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0시쯤 텍사스주 체스퍼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애프터 프롬 파티 중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대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오늘부터 퀸즈 매치 윌레츠 포인트 역을 야구 등 경기가 없을 때에도 연중 무휴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5세인 마이클 메카시가 오늘 뉴욕 경찰학교를 졸업해 경찰로 임용됨에 따라 1912년 경찰이 된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4대째 경찰 가문의 대를 잇게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주택에서 62세 여성이 자살을 말리던 71세 남편과 41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국 개미들도 대거 매입한 배드베스앤비욘드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어제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한인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3억 300만 달러, 한화 약 4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프셀 NBC 유니버셜 최고 경영자가 부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시작하자 어제 이를 인정, 사과하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곳곳에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2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45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 둘,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